요즘 하루 4시간만 일하면 월 120만 원 준다는 영상 정말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조건이 다르고 제도는 곧 바뀌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120만 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현장 고용을 최전방에서 직접 지켜본 정도현 사무장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새로운 노인 일자리 정책이 시행됩니다. 현재보다 20만 개 이상 늘어난 총 1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요.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어도 신청 방법과 시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5년간 현장에서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왜 어떤 분은 120만 원 넘게 벌고 어떤 분은 29만 원만 받는 걸까요? 왜 어떤 분은 합격하고 나는 계속 탈락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누가 나를 뽑아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지금은 시니어 인력이 꼭 필요한 시대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정부도 기업도 시니어 활용에 적극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진짜 신청 요령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 정책의 핵심 내용부터 실제 신청 방법, 그리고 합격률을 높이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할게요. 그 전에 요즘 이런 비슷한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고가 아닌 진짜 노하우를 얻어가고 싶다면 합격 노하우라고 댓글을 남기시면 꼭 합격의 기운이 오실 겁니다. 얼마 전 만난 김성자 68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성자님은 40년간 식당 일을 하다 퇴직하고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좀 쉬어라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친구가 알려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에 신청해 보셨죠. 하루 3시간, 일주일 3번 어르신 안부 전화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가 성자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든든하다고 하시더래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돈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더 좋아요. 월 29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찾으신 거죠. 우울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고 하세요. 하지만 성자님도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서 2번이나 발걸음을 헛걸음했거든요. 주민센터에서도 담당자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웠고요.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6년부터는 성자님처럼 일하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문이 열립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생기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돼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조건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성공한 분들의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신청 성공률을 3배 높이는 핵심 비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자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인 일자리 구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활동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예요. 하루 3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월 29만 원의 교통비까지 지급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참여 어르신의 84%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어요. 김성자 68세님처럼 노노케어 활동에 참여하면 우울감이 크게 줄고 생활 리듬이 생깁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안전 확인을 하는 일이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상태 확인서와 통장 사본만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활동비는 공공근로로 분류돼서 연금이나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단, 근무 시간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이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동시에 작은 소득도 얻을 수 있거든요.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건 만 65세 이상, 일부는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월 60시간 근무하면 62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이나 노인 안전 확인 같은 전문 서비스 형태의 일이에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건강 점수가 비참여금보다 1.8배 높았다고 해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박철수 64세님은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하면서 매일 출근이 즐겁다고 하세요.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인데 젊은 사서들도 박 선생님을 많이 의지한다고 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사전 교육을 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받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교육비는 무료고 교육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태도와 출석률이 다음 해 재선발에 영향을 주니까 성실하게 임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으신가요? 아이 돌봄일까요? 도서관일까요? 아니면 안전지원 업무일까요? 본인의 성향과 경험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이에요. 시니어 카페, 세차장, 택배 보조 같은 수익형 일자리입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고 매출에 따라 성과급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전국 시니어 클럽 사업단 중 절반 이상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자 70세님은 시니어 카페에서 월 85만 원을 벌며 친구들과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커피 만드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겁다고 하세요.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정말 활동적으로 지내시더라고요. 시니어 클럽이나 복지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초기 교육은 무료로 제공해요. 다만 매출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고 일부 사업단은 체력을 좀 필요로 하니까 본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볼 용기,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취업 알선형, 민간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민간기업과 연계된 일자리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벌 수 있고 4대 보험 적용도 가능해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덕분에 기업들이 시니어 채용에 적극적입니다. 기업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윈윈이죠. 최동수 62세님은 편의점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현재 월 140만 원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경험이 많은 시니어 직원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고객 응대나 관리 업무에서는 시니어의 장점이 크게 발휘됩니다. 워크넷, 복지로,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민간형은 체력 조건과 근무 시간이 다양하니까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일할 건지 미리 정해두시고 지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일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활동적인 일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4가지 유형을 잘 이해하면 내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일자리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 신청 절차와 준비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신청 시기는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조기에 마감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복지로나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전화로 상담받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화번호는 1544-3388, 1577-1923, 129번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분이나 주변 분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은 어디서 신청하는 게 더 편하실까요? 직접 방문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이신가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요 서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수급 확인서도 준비하시면 더 좋아요. 이 서류들이 있으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인 명의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해요. 가끔 자녀 통장으로 받으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안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무인민원 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해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챙기실 때 가장 헷갈리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모르시는데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선발되면 안전교육, 소양교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총 6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이고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육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교육에서는 근무 중 안전수칙을 배우고 소양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나 서비스 마인드를 익혀요. 직무교육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노노케어 활동이라면 전화응대 요령이나 응급상황 대처법 같은 걸 배우죠. 교육을 미수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석하셔야 해요. 가까운 시니어 클럽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 두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소득과 연금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공익활동형은 연금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민간형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상담 받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영향이 없어요. 특히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연금상담센터 1355번으로 문의해보세요. 혹시 연금과 병행하면서 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개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보험과 안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모든 참여자는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민간형의 경우는 4대 보험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무 중에 혹시 사고가 나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세요. 근무 시작 전에 보험 항목을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연락처도 미리 정해두세요. 혹시 안전 문제로 망설이셨던 분 계신가요? 요즘은 안전관리가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정부에서도 시니어 근로자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내 업무와 실외 업무, 앉아서 하는 일과 서서 하는 일, 혼자 하는 일과 여러 명이 함께하는 일 등이 모두 달라요. 본인의 성격과 체력,
선호도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담당자나 동료들이 도와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와 성실한 자세예요. 이제 정책 정보는 충분히 아셨죠? 마지막으로 왜 일하는 노후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일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굳이 일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본 결과는 다릅니다. 일하지 않으면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서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점점 위축되죠. 반대로 일하는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40% 낮고 치매 발병률은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 수명은 평균 3년 더 깁니다. 김성자 68세님 같은 경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일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셨어요. 그런데 노노케어 활동을 시작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전화 받을 어르신들을 위해 목소리도 관리하시고 주말에는 자원봉사도 나가세요. 잘못된 상식은 나이는 많으니 이제 쉴 때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힘든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손 놓고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늙어요. 올바른 관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8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쳐요. 반면에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집에만 계신 분들은 70대가 되면 확실히 기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의 종류도 중요해요. 2026년 새 정책에서는 획일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체력이 좋으신 분은 활동적인 일을,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실내 업무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서비스 업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는 거예요. 월 29만 원이어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반대로 월 100만 원을 받아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2026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도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직 신청 시기가 아니어도 미리 가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발걸음 한 번이 인생의 새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시는데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2026년 새 정책은 기존과 완전히 달라서 미리 준비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클 거예요. 상담받을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 희망 근무 시간, 선호하는 업무 종류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담당자들이 그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혹시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면 오늘 영상을 보여주세요. 시니어가 일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일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새 정책으로 생기는 새로운 민간형 시니어 직종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 보조부터 배달 도우미, 펜션 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요.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실내 업무인가요? 실외 업무인가요? 혼자 하는 일인가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일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